있지? 다음 주에. 방학이 14일이었다는데? 방학이 14일이래. 2주 그냥 여름, 그지? 썸머 베케이션이었지, 그지? 자, 우리 운동량 보존. 이제 그것까지만 하면 개념은 끝나고 문제 보도록 하고, 우리 이제 남은 게 역학 파트 1과 에너지 있잖아. 1과 에너지는 이제 탄성력까지 들어가서 좀 어렵고요. 이제 1과 에너지 끝나면 우리 전기력과 자기장 요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운동량 보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몇 가지 보존 배웠잖아. 뭐 배웠어? 아? 그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고 보존이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질량 보존, 그죠? 여기서도 우리 보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어?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 이외에 마찰이나 공기저항 없을 때는 항상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된다. 운동량은 항상 같아야 된다. 자, 충돌 그림 안 하고요. 우리 분리만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여기 5kg짜리 뭐 폭탄이 하나 있대요. 여기 그림 볼게요. 5kg짜리 폭탄이 딱 있어, 딱. 정제 있잖아. 너 정제 있었어. 그런데 이 폭탄이 터진 겨. 그래서 이 폭탄 파편이 쪼개져가지고 슝 날아간대, 이렇게. 슝. 그런데 이쪽 파편은 몇 킬로로 나눠지냐면 2kg로 나눠주고 여기는 3kg가 되었대. 근데 얘가 날아가. 얘는 6으로 날아갔다. 어느 쪽으로 날아간 게? 왼쪽으로 날아간 거지. 그러면 분열하기 전과 분열 후의 운동량은 항상 같아야 돼. 분열 전의 운동량 얼마야? mv 0. 그럼 분열 후의 운동량의 합도 0이 돼야 될 텐데 얘는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운동량이.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12가 돼야 돼. 그럼 너는 얼마의 속도로 날아간다라고 보면 된다? 플러스 4로. 이게 충돌일 때든 융합일 때든 분리일 때든 어떠한 운동이든 간에 마찰이 없다라면 항상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됩니다. 됐죠? 이게 운동량 보존이에요. 뭐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52페이지 내용은요, 아까 그 공식 유도한 거 있잖아. 거기다 다 필기를 해버렸어. 다 필기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아까 다 필기하셨죠? 그래서 52쪽은 일단 스킵하고,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고, 우리는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민호야 힘들어? 53페이지 예제 2번이야. 자, 요것도 숙제에 그림은 똑같고 숫자가 다른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충분히 하시란 얘기야. 자, 그림과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제 있는 B를 향해 등속 직선 밑줄. 그림 나는 A가 X0인 순간을 통과한 순간부터 A와 B의 위치를 나타낸 거래요. 질량비를 계산하라니. 자, 얘들아. 지금 이 나그래프에 A와 B의 위치 시간 그래프야. 위치 시간, ST. 뭐가 숨어 있어? 기울기의 속도. 그죠? 그럼 기울기를 한번 볼 거야. B는 T초까지 기울기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B의 속력은 0이었단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다음은 어때요? 기울기가 4t분의 2d가 되네. 오케이. B의 나중 속도는 4t분의 2d구나. 이렇게 써놔, 일단. 그죠? 자, 그 다음 A는요.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B는 D 위치에 정지했을 때
A가 막 등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온다 그랬어. 오, 아니나 다를까 나오네. A는 처음 속도 얼마야? T분의 D. 이렇게. 맞지? 근데 T초 이후에 속력이 바뀌었어. 얼마? 4T분의 D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그럼 얘들아, 몇 초 때 A하고 B가 충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몇 초 때? T초 때. 왜? B는 여기에 가만히 정지해 있었는데 갑자기 속도가 바뀌어. 아, 그럼 여기서 충돌했구나. 아, 니네 이때 충돌했네. 자, 그럼 우리 이거 보고 뭐 할 수 있어? A는 충돌 전에 속력이 이거였는데 충돌하고 속력이 이렇게 바뀌었고 B는 충돌 전에 속력이 이거였는데 충돌하고 나서 속력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 얘기 아니야, 이 얘기? 그러면 T분의 D가 너무 더러워 보이면 요거 바꿔도 돼요. 선생님은 T분의 D를 V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얼마라고 할까? 마이너스 4분의 1V. 얘는 뭐라고 할까? 2분의 1V. 이렇게 바꿔서 풀어. 이렇게 바꾸자고요. 자, 그럼 해보자. 얘들아, B는 원래 가만히 있었어. 나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나를 때린겨? A가 와서 나를 때린겨. A가 내게 충격을 줬어. 그러면 B의 운동량이 바뀌어. 이거잖아. 그 다음 A도요. 막 신나게 가고 있었어. A도 가고 있었어. 근데 누구랑 충돌해서? B랑 충돌해서 속도가 바뀌어버렸지. 그럼 A 입장에서는 B한테 맞은 거야. 그래서 A의 운동량이 바뀌는 거잖아. 근데 은서야, 우리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다 그랬어? 같죠? 얘네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야 돼. 뭐만 반대? 방향만 반대. 그럼 해볼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부터 해볼까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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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자, B의 질량 모르니까요. 얘네들은 MV여야 되거든요. MV, MV. 근데 질량은 앞으로 나와야 돼. 그럼 쓸게. 선생님, 질량은 몰라요, MV. 맞죠? 그 다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면 되잖아.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하자. 나중 속도 2분의 1V 빼기 0. 그러니까 이거네, 그냥 얘는. 이거요, 이거. 아, A로부터 충격을 요만큼 받았구나. 자, 그 다음 얘가 볼게요. 얘도요. A가 운동량이 바뀌었어요. 근데 A의 질량을 몰라요, 현재. 몰라. 그러니까 MA 써. 그냥 MA 써. 그 다음 나중 거 빼기 처음 거거든요. 그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질량을 앞으로 뺐으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면 되겠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V 빼기 처음 속도 V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5MA. 맞지? 근데 우리 뭐라 그랬어? 크기가 같아야 된다니까? 얘가 받은 충격량, 얘가 주는 충격량과 얘가 주는 충격량이 크기 같고 방향 반대야. 보니까 크기가 반대인 건 맞네. 아, 방향이 반대인 건. 그럼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얘하고 얘가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럼 뭐요? 2분의 1 MBV 하고요. 4분의 5 MA가 같아야 돼. 나 V 왜 뗐냐? 여기 V. 그럼 얘네 지우고요. 우리 뭐 물어보는 거야? MB분의 MA야? 응. MA분의 MB야? 그럼 얘를 1로 보내야? 그럼 어떻게? MA분의 MB. 그럼 여기는 4분의 5인데 어떻게 하면 돼? 얘를 갖다 곱해요? 그럼 얼마예요? 2분의 5. 이렇게. 앞에 등가속도 문제하고 이렇게 엮어서 내요.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됐죠? 관람하지 말고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돼. 됐지?
자, 그 다음 또 문제들 풀어봐. 이거랑 비슷한 문제들이 숙제에 있을 거야. 똑같은 그림이 비슷한 것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오셔. 저기 67페이지 봐봐. 67페이지. 96번이요. 그죠? 똑같아요. 아니야, 이거 숙제로 내줄 거야. 근데 얘가 더 쉬워. 왜? 숫자로 나왔거든, 얘는. 그잖아. 얘네들은 문자로 나왔기 때문에 막 우리가 뭐 4t분의 2d가 뭐야 막 뭐 이러고 있었는데 걔는 숫자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속력을 오히려 계산하기가 더 쉽지. 그래서 96번은 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쭉쭉 앞으로 넘겨서 어디 가볼 거냐면 58페이지에 77번 볼 거예요. 자, 문제를 읽어보십시오. 문제 읽고 풀어볼까요? 얘들아, 이 뒤에 학원 있는 애들은 우산 갖고 왔니? 비가 많이 온다고 경보 문자가 와 있니? 응? 자,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아. 그냥 계속 요 단어는, 근데 얘들아, 통합과학의 문제가 요 정도로 나올 거야. 통합과학에. 통합과학 문제가 여기는 그냥 이 정도로 나와. 저런 문제도 통합과학에 나오고요. 그죠? 그러니까 통합과학 난이도가 그냥 물원 난이도하고 똑같아. 운동량과 충격량은. 자, 우리 거기 보시면 FT 그래프 있어. FT 그래프에 뭐가 숨어있다? 면적의 충격량.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가 B,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 아래서 세 번째 줄. 그림 나는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 B가 A에 의해서 받은 충격량. B가 A에 의해서 받은 충격량. 이거래, 면적이. 얼마? 4뉴턴 세크. 아, B가 A로부터 4뉴턴 세크 충격 받았구나. 그러면 얘하고 얘는 크기가 똑같다 그러지 않았어? 그럼 너도 4뉴턴 세크야. 근데 방향은 다르겠지. 얘들아, B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럼 A가 와서 때려! 어느 쪽으로 때려? 동쪽으로 때려. 그럼 얘가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쪽으로 때릴 거예요. 이거 그대로 가면 되지. 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냐? 나중 거 빼기 처음 건데 나중 속도가 4네요. 질량 몰라요. 그래서 MB4 빼기 처음 운동량 0이니까 끝. 그럼 MB 바로 나오죠. 1kg. 됐지? 자, A의 운동량의 변화량. A는 나중 운동량 속도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2V라고 할게요. 빼기 처음 속도 얼마, 처음 운동량 얼마야? 10. 그럼 나와버리네. V가 얼마? 3. 됐죠? 그러면 답을 골라볼까요? 니은 맞고요. 디귿도 맞네요. 됐죠?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그럼 B의 질량이 1이니까 4가 돼야지. B의 운동량은. 얘들아, 운동량과 충격량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역학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운동량과 충격량이지. 그치, 동아야? 동의?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숙제로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일단 어디까지냐? 100번까지.
맞죠? 얼마 안 되죠? 100번까지. 그럼 몇 번부터? 한 20, 몇 번부터야, 우리? 69번이니까 선생님이랑 한 4, 5문제, 한 25문제, 그죠? 이 정도. 그래서 100번까지 해 오실 거고요. 우리는 일과 에너지 잠깐 워밍업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일과 에너지. 우리 72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렵죠, 여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한 2주 정도 걸쳐서 충분하게 풀 거야. 충분하게. 자, 우리 일과 에너지 간단하게 좀 워밍업 하고 다음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가도록 할게. 자, 우리 여태까지 그래프 몇 종류 봤다고요? 5개. 뭐 있었어? AT, VT, ST, PT, FT. 다 뭐로 끝나? T로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는 계속 시간을 주는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야, 여기서 내가 힘을 몇 초 줬다? 뭐 몇 초 동안 충격을 받았다? 자꾸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쭉 풀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방법들로 풀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거리를 주어줄 거야. 거리. 이제부터는 거리 텀에 관한 얘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만약에 거리에 대한 문제의 힌트가 나와 있다. 조건이 나와 있다. 그럼 일과 에너지로 푸세요. 시간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뉴턴의 운동 법칙이든 운동량과 충격량이든 이런 걸로 풀면 되는데 거리에 관한 조건이 나와 있어. 내가 힘을 5m 동안 끌어당겼습니다. 뭐 이런 거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일과 에너지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됐니? 자, 우리 정리 한번 빨리 해보겠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란 내가 물체에 뭘 줘야 돼? 힘을 주고. 이건 중학교 거 아니에요? 힘의 방향대로 뭘 줘야 된다? 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일한다, 일했다 라고 표현한다 그랬지. 자, 일은 스칼라, 공식 뭐예요? 일 영어로 뭐 써? 기울어. W, work. 그럼 우리 어떻게 써?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이렇게 쓴다 그랬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일은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일은 스칼라 값입니까? 벡터 값입니까? 일은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선생님, 힘이 벡터잖요. 얘가 벡터면 얘도 벡터 아니에요? 일도 벡터 아닌가요? 그죠? 그래요?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무슨 내용이 나오냐? 요 내용이 나와. 3학년, 이거 중등 내용이죠. 자, 누군가에게 내가 일을 해줘. 그럼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겨. 중학교 3학년 거에 나와. 엄마가, 이거 엄마가 일한 거 아니야? 엄마가 열심히 밥을 차렸어. 막 삼겹살도 굽고, 지금 잡채도 하고, 월남쌈도 했어. 막 엄마가 일해놨어. 물리에서 말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냥 엄마가 일해놨다고 할게. 그럼 민호가 그걸 막 먹어. 그럼 내 몸에 뭐가 쌓여? 열량. 킬로칼로리, 칼로리가 쌓이잖아. 우리 칼로리가 뭐야? 열 에너지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놓은 일이 내 몸에 에너지로 쌓이는 거야. 근데 얘들아, 그 에너지가 있어야 니네가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한 관계라고 했잖아요. 맞죠? 일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일이 되고 서로 전환이 가능한 관계야. 맞니? 자, 그런데 이 에너지에는 너네들이 배운 에너지 뭐가 있어? 전기 에너지, 소리 에너지, 태양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 뭐 엄청 많잖아. 근데 만약에 이 일이 벡터 값이야. 야, 네가 벡터야. 그럼 벡터가 있다. 벡터란 얘기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가 에너지가 돼. 그럼 에너지도 벡터 값이어야 되지. 그럼 선생님, 전기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100줄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왼쪽으로 20줄이네요. 이거 말 되니? 말 안 되잖아. 에너지는
값만 있지 방향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얘가 벡터인데 얘는 그게 안 된다고요? 얘 스칼라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은 1도 스칼라 값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건 약속이야, 약속. 야, 1 스칼라야, 너. 1 스칼라야. 그래서 너는 답을 쓸 때 크기만 써주는 거예요. 크기만. 그지? 왜? 에너지가 방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스칼라 값으로 우리는 얘 방향 없이 항상 크기 값만 써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쓸 때는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그렇지 않아.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편의상 부호를 붙여서 사용할 거예요. 편의상 부호를 사용하여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답만 쓸 때 스칼라로 쓴다는 거지 우리가 계산할 때는 편의상 부호를 붙여서 벡터처럼 해석해서 사용할 거다. 그럼 선생님 부호 어떻게 쓸 건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증명을 해드릴게. 자, 그러면 1은 스칼라 값이고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단위 뭐 쓰죠? 뉴턴 미터. 이거 말고 쓸 수 있는 단위 뭐다? 줄이죠. 그죠? 줄. 그러면 1이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단위 역시 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열심히 2를 계산해 봤는데 0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 그랬지. 용준아 몇 가지 케이스 있었어? 1이 0이 되는 케이스. 그렇지. 이건 중학교 거니까요. 불러요. F가 0일 때. 또요. S가 0일 때. 수학적으로 둘 중 하나만 0이면 되는 거잖아. 또 힘과 이동 거리가 수직일 때 이렇게 있었다. 됐지? 이렇게 1이 0이 되는 케이스 거기에 정리 다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필수 개념 2번에 정리되어 있고 자, 그 다음 우리 아까 방금 쌤이 뭐라 그랬냐면 1이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이 이동 거리는 반드시 뭐의 방향하고 일치해야 되냐? 힘 방향과 일치해야 된다고 했어. 힘 방향과 일치. 힘 방향과 일치. 근데 우리가 캐리어 같은 거 끌 때는 힘 방향하고 이동 거리 방향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슉. 내가 이렇게 끌잖아. 캐리어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동거리는 어디로 발생해? 이동거리는 이렇게 발생하죠. 그치? 그럼 선생님, 힘의 방향하고 이동거리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럼 이럴 때는 일의 양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냥 FS라고 줬네요. 여기 써볼게요. 내가 힘 F로, 이동거리 S로 이때 각도 세타만큼으로 주었다. 일의 양 계산하세요. 그럼 FS다라고 쓰면 안 된다고. 유진아, 왜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왜? 힘의 방향하고 이동거리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힘의 방향하고 이동거리 방향을 일치시켜야죠. 어떻게 일치시킬 거야? 어떻게 일치시켜? 아, 힘을 쪼개면 된다고 그랬지. 힘을 쪼개자. 무슨 방법으로? 평행사변형법으로 이렇게 쪼개. 직사각형으로 쪼개. 그죠? 이렇게 쪼개는 거요. 이렇게. 그럼 요 힘이 무슨 힘? Fx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요 힘을 Fy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랬죠. 됐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다시 쓰면 돼? S하고 얘하고 힘의 방향이 일치하네. 그럼 얘는 이렇게 곱하기 S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됐지? 그런데 fx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요거 뭐야? 코사인, 그죠? 코사인 쓸 수 있어. 그래서 fx는 우리가 f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 f 코사인 세타,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됐죠?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이게 내가 한 일의 양이다. 그럼 선생님, 수직 방향으로 한 일의 양은 얼마입니까? 자, 이게 수직 방향이잖아요. 수직 방향으로는 힘은 있네.
근데 거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한 일의 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여태까지 그래프 5종류. 근데 이제 마지막 그래프, FS 그래프. 맞죠? 이렇게. 얘도 뭐가 숨어 있을까? FS. 면적의 1. 면적의 1. 그잖아. FS. FS. 면적의 1. 이게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면적의 1. AT, BT, ST, FT, PT, FS. 쟤만 거리로 끝나는 거야. 그죠? 됐죠? 자, 73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이제 운동 에너지 한번 볼게요. 자,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다. 운동한다라는 게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운동한다라는 건 시간 동안 내가 이동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자, 운동 에너지 영어로 뭐라고 하자 그랬지? 역동적인 에너지. 무슨 에너지? 응? 운동 에너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키네틱 에너지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부터 역동적인 에너지다, 키네틱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 K. 공식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이죠? 그죠?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쓰고 단위는 줄이라고 표현하죠. 속도를 가지는 에너지가 2분의 1mv 제곱만큼 있습니다. 왜 2분의 1mv 제곱이냐? 이거는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거야. 수레의 질량을 바꿔보고 수레의 속도를 바꿔보고 여러 번 실험을 해보면서 속도를 가지는 녀석이 지닌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2분의 1mv의 제곱. 자, 근데 이건 어차피 중학교 거고 거기 빨강색으로 선생님이 막 당구장을 막 넣어놨어. 우리 아까 식 하나 유도했어요. 똑같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똑같은 그림. 질량 M인 물체가 V0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를 똑같이 일정한 힘 F로 밀어볼게요. 아까랑 똑같죠? 근데 아까랑 차이점. 아까는 10초 동안 밀었어요. 시간을 줬다면 이번에는 내가 10m를 밀었어요. S를 줘볼게요. 그럼 뭐예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맞죠? 아까는 T였는데요. 이번에는 이동거리 S로 바꿨어. 어떻게 할까요? 자, 해봅시다. 선생님, F가 일정하대요. 그럼 얘도 뭐가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일정한 거 아니야? 가속도가 일정? 자, 그럼 해볼까요? 가속도가 일정하대. 그럼 선생님, 가속도가 일정하대요. 그럼 F는 MA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M분의 F라고 쓸 수 있잖아. M분의 F? M분의 F? 자, 그 다음. 우리 가속도는 또 뭐라고 쓸 수 있냐? 뭐라고 쓸 수 있어? 우리 여기는 아까 우리 아까는 이렇게 썼잖아요. 델타 T분의 델타 V. 자, 근데 얘들아, 아까는 왜 이렇게 썼냐면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 그림에. 그럼 우리는 요거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뭔가 우리한테 주어진 단서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 등가속도 운동인데 S가 있고요. 뭐가 있었지? 그렇지. EAS. 요거 있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A 대신에 뭐 써볼래? A 대신에 E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거 쓸 수 있잖아요.
맞잖아. A 대신에, 여기가 A래매, N분의 F래매. 그럼 여기 A 냅두고요. 얘 일로 가서 넘겨줘야. 그럼 2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나오지 않냐고. 맞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요? 크로스로 곱해요. 맞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EFS. 그런데 M,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나오네요. 그럼 정리할게요. F, S. 뭐 나와요? 2분의 1 M,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아니야? FS가 뭐야? FS 뭐야, FS? FS 1. 얘들아, 이건 뭐라고 해야 돼? 2분의 1M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건 무슨 뜻이야? 그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죠.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하고 같은 거잖아, 결국엔. 그럼 얘는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나오네. 일을 해주니까 운동에너지가 바뀌어요. 이 뜻인 거야. 일을 해주니까 운동에너지가 바뀌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은 당연하게 알짜임입니다.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를 바꿔요. 겁내 중요해. 이거 나중에 일반 물리학 책 딱 보면 앞에 써져 있어, 얘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딱 써져 있다고. 알짜임이 일을 하면 운동에너지가 바뀌어요. 알짜임이 일을 하면 운동에너지가 바뀌어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운동에너지 정리공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알짜임이 일을 하면 운동에너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 빨강색으로 선생님이 운동에너지 정리공식이다 라고 넣어드렸어. 맞죠? 에너지 정리, 알짜임이 일을 하면 운동에너지가 바뀌어요. 겁내 중요해. 유도도 하실 수 있어야 돼. 나중에 한번 시켜볼 거야. 여기를 T로 한번 바꾸고 S를 한번 바꿔서 식유도해봐. 그림은 똑같잖아요. 됐죠? 자, 알짜임이 일을 하면 운동에너지가 바뀐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아까 앞에로 한 거로 넘어가 보죠. 선생님, 일은 스칼라예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부호를 붙여서 사용한다 그랬거든? 자, 얘들아. 지금 어떤 수레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굴러가고 있었어. 이 수레가 오른쪽으로 굴러가고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얘한테 일을 할 거야. 야, 내가 너 동쪽으로 밀게. F만큼 10m 밀었어. 자, 그럼 얘들아, 운동하고 있는 방향대로 힘을 주면서 이동 거리를 쫙 줬어. 그럼 나 얘한테 일해준 거지. 근데 얘는 속도가 증가할 거야. 당연하잖아.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일치하니까. 그럼 보세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네. 그럼 우리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양의 일을 했다라고 표현할 거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해서 속도가 증가해. 양의 일을 했다. 거기 그림 넣어드렸죠? 그 다음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얘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겨. 그러면서 한 5m 끌고 가는 거야. 내가 그냥 얘가 가는데 내가 찔찔찔찔 끌면서 뒤로 힘을 주면서. 그럼 얘는 속도가 느려지겠지.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음의 일을 했다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그림을 넣어드렸습니다. 별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알짜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 이럴 때는 우리가 양의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운동하고 있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야. 그럼 당연히 속력 느려지겠지. 그럼 음의 일을 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자. 동화가 말해볼까? 한 일이 양이래. 그럼 이거 뭐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우리 73페이지 아래 하고 있어. 맨 아래. 어떻게 돼야 돼? 증가. 한 일이 음인 경우는 운동 에너지 감소. 일이 0이면 그쵸. 운동 에너지는 변화 없다. 일정. 됐어요.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해. 자,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빨리 가도 되죠? 자, 우리는 포텐셜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중력 포텐과 탄성 포텐이 있기 때문에. 자, 얘들아, 여기 볼게요. 우리 74페이지까지만 하면 돼. 자, 볼게요. 여기에 질량이 m인 녀석이 있어. 내 선생님이 얘를 주의할 거. 등속도로 들었어. 얼마만큼, h만큼 이렇게 들었대. 그럼 얘가 여기까지 슝 올라오겠지. 됐죠? 자, 그러면 등속도로 들었대요. 민호야, 등속도란 얘기는 알짜 힘이 0. 그럼 작용하고 있는 힘 표현해보자. 야, 너 중력 작용하잖아. 그럼 나는 힘을 얼마 주어서 들었냐? 나의 힘. mg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mg 줬단 얘기야. 아래로 중력이 mg 작용하는데 내가 얘를 mg로 일정한 속도 알짜임이 0이 되게 h까지 들었단 얘기야. 그러면 내가 한 일을 계산해 볼게. 내가 한 일 얼마냐? mg의 힘으로 h만큼 들었습니다. mg의 힘으로 h만큼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mg의 힘으로 h만큼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한 일이야. 그래서 쌤이 여기까지 딱 들어놨어. 나 지금 여기 있어잉? 근데 내가 여기서 손을 탁 놓을 거야. 그럼 유진아, 손을 탁 놓는 순간 초기 속도는 얼마여야 돼? 그렇지, 0. 근데 얘가 중력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하겠지? 그러면서 속력이 빨라져, 졸라 빨라져. 그래서 여기서의 속력이 V가 되었다라고 할게. 그럼 용준아, 속력이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속력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도 커졌다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도 커졌다는 얘기죠? 야,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 그럼 누군가가 일을 했다라는 얘기지. 아니야? 맞잖아. 내가 얘를 일정한 속도로 들어서 일단 들고 있었어. 들고 있다가 손을 탁 놨더니 속력이 0에서 V로 증가한 거야. 그럼 선생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는데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알짜 힘, 누군가가 일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얘들아, 누가 일했을까? 선생님이 손을 탁 놨어.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 누구밖에 없어. 얘들아, 허공에서 선생님이 손을 탁 놨다고. 그럼 이 공한테 작용하는 힘 누구밖에 없냐고. 중력밖에 없잖아. 그럼 중력이 일을 했겠네. 알짜 힘이 중력이니까 중력이 일을 했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맞잖아. 야, 너 속력이 증가했어? 운동 에너지 증가했네? 운동 에너지 증가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일을 했다는 얘기인데 누가 일해? 중력이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들아, 지금 중력이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 거거든요? 맞지? 근데 우리 아까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맞잖아.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해요 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여기서 중력이 일을 했다며. 중력이 일을 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얘한테 에너지가 있었다는 얘기야. 중력이 일을 했다고? 그럼 너한테 에너지가 있었다는 얘기네? 너한테 에너지 있어. 그럼 너한테 무슨 에너지가 있냐? 아까 내가 얘한테 뭐 해줬어? 일해줬지. 내가 해놓은 일이 뭐로 저장이 된 거야? 빨리 줘봐. 내가 해놓은 일이 뭐가 돼? 에너지가 된 거야.
내가 해놓은 일이 에너지로 됐다가 내가 손을 놓으니까 이 에너지가 다시 중력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내가 해놓은 일이 에너지로 저장이 돼 있다가 중력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저장이 돼 있었어요. 저장이 돼 있었어요. 잠재적으로 저장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으로 저장이 돼 있다가 누군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중력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 잠재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이게 조금 헷갈려, 얘들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 높이가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얘를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얘를 들어서 올려놨어. 내가 분명히 일했어. 일. 그럼 내가 해놓은 일은 저장이 돼. 에너지로. 일은 에너지가 된다 그랬잖아. 에너지로 저장이 돼 있다가 내가 손을 탁 놔. 그럼 이 에너지가 중력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라고 하면 mgh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mgh, 포텐셜 에너지는 mgh.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일이 저장이 돼 있구나. 됐니? 자,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죠. 뒤로 넘어갑니다. 70, 아니네. 더 넘어가서 우리 어디로 가실 거냐면 89쪽. 89쪽에 115번. 문제 읽어보세요. 내가 해놓은 일은 잠재적으로 저장이 돼 있다. 포텐셜 에너지로. 맞아요. 근데 준서야, 내가 얼마 일했어? 불러봐. 나 얼마로 잡아당겼어? 그치? 나의 일은 나는 20뉴턴으로 잡아당겼다. 얼마를? 1m를. 그럼 얼마야? 난 20줄만큼 일한겨? 맞죠? 그러면 내가 해놓은 일이 뭐로 저장이 돼야 된다 그랬어?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돼야 된다 그랬어?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자 그랬는데? mgh로 계산하자 그랬거든. 근데 동아야, mgh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니? 1 곱하기, 그치. 중력 가속도 10의 높이 1이야. 그럼 10줄이야.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아까 내가 한 일이 포텐셜로 저장이 돼 있다가 중력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나는 분명히 20줄 일했거든?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10줄밖에 안 된대. 뭐야? 아까 내가 말한 거랑 다른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 말 안 되지, 소윤이. 말 안 되지. 아까 내가 한 일이 다 포텐으로 간다 그랬는데 포텐은 10밖에 안 돼. 난 20이나 일했는데. 무슨 상황이야?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이거 들 때 어떻게 들었다 그랬어? 어떻게 들었다 그랬어? 아까 등속도 했다 그러지 않았어? 맞아요? 근데 얘는 어떤 운동하고 있어요? 등가속이죠. 얘는 등가속이잖아. 왜? 아니, 중력이 10뉴턴 작용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위로 20으로 든다며. 그럼 얘는 R자임 얼마야? 10뉴턴으로 R자임이 일정한 거 아니야? 그럼 R자임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하다. 그럼 얘는 가속도 일정 등가속이야. 아까 얘랑 달라요. 얘는 등속으로 들었고 얘는 등가속으로 들었잖아. 맞아?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등가속도 안 돼. 그럼 위로 올라가면 속력이 어때야 돼? 속력 어떻게 돼야 돼? 자, 뭐야? 알짜임의 방향, 윗방향, 위로 들었어.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어때? 같잖아. 그럼 얘 속력 어떻게 된다고? 증가해서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증가한다 그랬잖아. 운동 방향도 위인데 힘의 방향도 위야. 그럼 얘는 속력이 빨라져서 운동 에너지가 바뀌어야 된다. 얘 운동 에너지 바뀌어야 되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10줄만큼이 퍼텐을 증가시킨 거고 나머지 10줄은 누구를 바꾸는 데 쓴 걸까? 운동 에너지를 바꾸는 데 10줄이 간 거야. 운동 에너지를 바꾸는 데.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으면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양의 일을 한다 그랬잖아. 내가 한 일의 일부는 퍼텐으로 저장되고 운동 에너지로 10으로 갔구나. 그럼 얘가 여기 올라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10줄이 돼야 되네? 그럼 속력 계산하라 그랬지. 얼마야? 2분의 1 m v의 제곱이 10이니까 v는 얼마? 루트 20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답 있나? 이유가 없네? 4번이군요. 그죠? 맞죠? 오케이. 요렇게. 그러니까 문제 볼 때 잘 봐, 얘들아. 등속으로 들었는지 등가속으로 들었는지 봐야 돼. 됐어. 그냥 문제 벌써 짐 싸는겨? 시험지를 고쳐야 될 텐데. 그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테스트 본 거 각자 고치시고 그리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아까 내가 말했죠? 용준이는 가야 되니까, 그지? 일단 고쳐서, 하나밖에 안 틀렸어. 고쳐와. 자, 다, 고칠 거 없으신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다 되신